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가끔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별로 그런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시는지 좀 방법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나 스스로에게 자주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까요? 남도 아니고 난데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그래도 나일 텐데 왜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기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 기대했겠죠. 오늘은 일찍 일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거고요. 이번 주 과제는 꼭 밀리지 않으리라 기대했을 거고요. 이번에 마음먹은 다이어트는 꼭 성공하리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거죠. 기대에 못 미치니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또 실패했다는 실망감, 겨우 이것도 못 해낸다는 자책감, 다시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은 막막함,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이것들이 뭉쳐서 화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매번 이걸 반복해요.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기대하고 자책하고. 이게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라면 저는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한때 무언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 되뇌었냐면 기대하지 말자. 기대지 말자. 라고 했어요. 결국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저 사람에게 기대했구나. 저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주기를 기대했구나. 그러니 기대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어,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내가 아닌 타인이니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최악의 경우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나를 안 봐요? 어떻게 나에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기대를 안 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니 나름 고무적이다, 희망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엄청난 기대와 뭐 포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간단한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회사나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것, 상사가 말한 것을 깜빡하지 않는 것, 쭈뼛대지 않고 누군가에게 할 말을 하는 것, 오늘 아침부터 시작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등등 아주 작은 것들부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가 난 그 즉시는 굳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에 저촉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거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든 하든 하지 않든 가만히 있든 마음대로 하세요. 화가 나 죽겠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도 결국 나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볼 수 있죠. 안 되니까 그게 또 화가 나거나 이 죄책감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땐 이런 영상 보잖아요. 그럼 화가 더 나요. 아, 저 사람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야, 안 겪어봐서 저러는 거다. 혹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그 즉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단 부정적인 생각을 굳이 계속 확장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 자신에게 자주 화가 나고 스스로에게 자주 실망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기대치 점검입니다. 이 스스로의 기대가 너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중에 겨우 한 번 몰아먹고 엄청 자책하는 분들 계세요. 겨우 한 번 몰아먹은 것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거나 지금까지의 내 다이어트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에 실패를 해도 별로 이 스스로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정말 없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시도도 했어요. 뭐 일주일을 굶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 잠깐 이 500g도 안 빠졌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일주일을 내내 굶은 게 너무 허탈하고 화가 났었어요.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의 기대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화가 안 나요.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제 스스로의 기대치가 되게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자꾸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면, 특히나 이 반복되는 문제로 화가 난다면 스스로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기준 점검입니다. 앞서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앞 단계에서 점검을 했다면 이제는 기준을 좀 정할 차례예요. 매번 실수하던 것을 앞으로 하지 말자라고 해서 갑자기 개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맨날 늦잠을 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바로 개선되면 좋은데 또 늦잠을 잘 수 있잖아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조금은 양보해 주세요. 예를 들어 3번이다 라고 한다면 한 번, 2번, 늦잠을 잘 때까지는 스스로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3번째에 또 늦잠을 잤다. 그러면 혼내줘야죠. 왜 그런지 반성도 좀 하고 자책도 하고 어떻게 하면 늦잠을 좀 덜 잘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겠죠. 이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하는데 가끔 2, 3등을 해요. 누군가에게 지다니 용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1등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 사람이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잖아요.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 이건 그나마 내가 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내가 1등을 해야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는 거죠. 이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요. 몇 점 혹은 몇 등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혼도 내고 반성도 좀 하고 방법도 찾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전교 1등의 예시를 하려니 개인적으로 공감이 안 돼서 좀 힘드네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원하고 또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 잘하진 못해요. 이상하죠? 다이어리, 휴대폰 스케줄러, 카톡 메시지 등으로 해야 할 일을 빼곡히 써요. 대부분은 해내는 편인데 완벽하지가 못해요. 자꾸 그날의 업무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바꿨어요. 매일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들은 매주의 스케줄로 기준을 낮췄어요. 월요일, 화요일 각 요일마다 해야 할 것들을 빼곡하게 써놨지만 못하더라도 그 주중에만 끝나면 되도록 기준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매일 관리하던 때와 매주 관리하는 지금 비교해보면 실행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매일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볼게요. 마지막 3번째는 가능성 점검입니다. 일단 화가 나는 포인트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볼게요. 매번 보고서를 써서 올리면 오타가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 몇 번이고 점검을 했는데 보고서를 상신만 하면 떡하니 오타가 보이니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 상사 보기도 부끄럽고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스스로에게도 참 짜증이 나요. 이거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요? 없는 문제인가요? 바꿀 수는 있는데 되게 노력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상사들은 스스로에게 노력을 하라라고 합니다. 대충 하지 말고 좀 더 꼼꼼하게 하라던가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격상 원래 맞춤법에 약해서 자꾸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시스템의 도움이든 동료의 도움이든 오타 체크 프로그램이나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동료에게 보고서 크로스 체크를 요청하는 거죠. 공짜로 해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면 오타 하나 발견할 때마다 커피를 한 잔 쏘겠다든지 그러면 뭐 하다못해 커피값이 아까워서라도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고서를 쓰게 될지도 모르죠. 자, 그럼 바꿀 수 없는 문제는 어떡하나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짜증이 나면 자르거나 묶으면 되는데 머리카락이 짧아서 짜증이 나면 갑자기 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단 그냥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이 바꿀 수 없는 문제로부터 화가 날 땐 환기라도 하세요. 환기.
이 문제에서 잠시 떠나 있는 거죠.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당연히 못할 뿐더러 거기에 찍소리 못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괴롭히고 있지 마시고 잠깐 화장실을 가든 메신저로 동료에게 욕을 하든 바람 쐬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10만큼 화가 난 게 갑자기 0이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9, 8, 7 조금은 누그러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 내가 스스로 자책하게 될 때, 첫 번째는 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두 번째, 내가 한 발짝 용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세 번째,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확인한 다음 스스로에게 화를 내든 받아들이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든 이 행동을 결정하시면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일단 이성적인 사고 자체가 잘 안 돼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이 극단에 치닫기도 하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게 어렵겠지만 이 반복되는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화가 진짜 많이 났을 때는 뭘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도 보지 마세요. 괜히 화가 더 납니다. 혹시 막 화가 나서 유튜브에 화가 날 때 영상, 화가 날 땐 어떻게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 계신다면 제가 죄송해요. 누가 몰라서 지금 이러는 줄 아냐 하고 괜히 화가 더 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이기는 합니다. 진심이에요. 오늘 스스로에게 10가지를 실망했다면 내일은 5가지만, 오늘 스스로에게 5가지 만족했다면 내일은 10가지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